1회 기출보건 문제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법 규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 인체 적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한 규정이라고 해서 행정규칙이 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인체 적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한 규정 해서 정의 및 위원 구성까지도 잘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확인하실 내용은 위해성 평가의 수행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위의 요소의 인체 내 독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 이 과정을 뭐라고 했나요? 위해성 확인 과정이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인체가 위의 요소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 위험성 결정 과정. 인체가 위의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산출하는 과정, 노출 평가 과정이라고 했죠. 그리고 위의 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위해도 결정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은 저희 문제는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해당되지 않는 것들. 위의 요소의 인체 내 독성 등 확인과 인체 노출 안전 기준 설정을 위하여 국제기구 또는 신뢰성 있는 국내외 위해성 평가 기관 등에서 평가하는 결과를 준용하거나 인용할 수 있죠. 두 번째,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의 설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의 요소의 인체 내 독성 등을 확인하고 그리고 인체 위의 요소 노출 정도만으로 위해성을 예측할 수 있죠. 세 번째, 인체 적용 제품의 섭취, 사용 등에 따라서 사망 등의 위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의 요소의 인체 내 독성 등의 확인만으로 위해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체의 위의 요소 노출 정도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과학적 모델을 토대로 해서 노출 정도를 산출할 수 있죠. 특정 집단의 노출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어린이 및 임산부 등 민감 집단 및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해성 평가 실시할 수 있다. 그럼 답은 3번이죠. 자, 22번. 다음 중 위해성 등급이 다른 하나는? 자, 이 위해성 등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고 화장품법에 나와 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장품법에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항에 보시면은 해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법 구조에 위반하는 화장품. 구조는 뭔가요? 안전 용기 및 포장에 대한 화장품. 그리고 15조 위반 중에서도 15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가목을 보도록 할게요. 가목은 제15조 2호 또는 3호에 해당되는 것. 2호는 전부 또는 일부 변폐된 것. 3호는 병원 미생물 오염된 것.
혹시 여러분들이 법 그 규정을 지금 교재로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좀 적어 놓으시는 게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는 것도 이제 좋은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는 법 규정에다가 실제로 앞에 법에서 찾아서 제 15조 2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3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적어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쭉 읽어보실 때, 위해성 등급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실 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응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쭉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는 이게 가목, 나목, 다목 뭐 이런 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등급이 다른 겁니다. 등급은 여기 아래에 실제로 이제 위해성 등급에 해당되는 제품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리고 실제로 위해성 등급이 가등급인 화장품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1항 2호의 다목에 해당되는 것. 자, 1항 2호의 다목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규정이 뭐였죠? 제15조 5항.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미적합한 원료 중에서도 제8조 1항에 해당되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가 등급에 해당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판서를 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가 등급은 어떤 원료?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이게 가 등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 등급은 어떤 원료들? 첫 번째, 안전 용기 포장에 위반되는 화장품. 첫 번째. 두 번째는 제8조 2항에서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의 제품들을 사용할 때 다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의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그 사용 기준 지정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규정에 따라서 색소, 자외선 차단제는 나 등급에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등급에 해당되는 제품들이죠. 다 등급에 해당되는 제품이 아까 가목에서 얘기했던 15조 2항에 전부 또는 일부 변폐된 화장품 또는 병원 미생물 오염된 화장품, 또 나목에 해당되는 이물 혼입, 부착 등이 발생한 화장품, 그리고 라목에 해당되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위변조되었을 때, 그리고 마목에서 그 밖에 영업자 스스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서 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장품은 다 등급으로 위해성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2번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병원 위생물에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된 화장품은 등급으로 치면은 다 등급이죠.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예, 다 등급이죠. 그 다음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해서 할 우려가 있는 기재 표시 사항들, 이것들은 다 등급이죠. 그리고 포름알데히드가 2000g 이상 검출된 화장품, 이거는 뭐가 되나요? 뭐가 해당이 될까요? 네, 포름알데히드는 실제로 허용 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 2000g 이상이 검출됐다는 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거죠. 이거는 가 등급에 해당되겠죠. 다섯 번째 문항인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이것은 마목에 해당되겠죠. 마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밖에 영업자 스스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서 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장품. 이것 또한 뭐에 해당됩니까? 다 등급에 해당되겠죠. 등급으로는 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23번 문제. 치오글라이콜 애시드 또는 그 염료를 주성분으로 하는 냉이욕식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의 제1제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쉽지 않은 문제죠. 외우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법 규정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시면은 8번에 퍼머넌트 웨이브용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치오글라이콜 애시드 또는 그 염료를 주성분으로 한 냉이욕식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pH 4.5에서 9.6, 알칼리는 0.1N 염산의 소비량은 검체 1ml당 보통 7.0ml 이하, 중금속은 20 마이크로그램 이하, 비소는 5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리고 철은 2 마이크로그램 이하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다시 보도록 할까요? 자, 23번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지금 비소와 철에서 이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그 단위가 지금 조금 잘못 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소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옳지 않은 것은 알칼리 0.1 염산의 소비량 1ml에 대해서 7.0ml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 확인하셨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이런 내용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보고 외우고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24번. 화장품 품질 요소 중 안정성에서 물리적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금 안정성이죠. 안정성에서는 보통 보통 이것들이 이제 제품 안에 있는 성상들이 바뀌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변색은 어떻나요? 변색은 실제로 물질과 물질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생기는 게 변색입니다. 응집은요? 응집은 뭉치는 거죠. 이것들은 보통 물리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침전은 이것도 동일하죠. 응집되면서 침전하는 거. 그리고 또한 분리가 되고
겔화되는 거, 이것들을 모두 물리적 변화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나머지 변색은 화학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24번. 자, 다음 중 화장품 전성분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향료라는 부분들이 나오네요. 이것도 법 규정을 보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화장품 포장의 기재, 표시 등의 사항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ml 또는 10g 이하의 화장품 포장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요. 여기서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명상과 식사 또는 명상과 제사. 기억나십니까? 자, 19조. 또 중요한 사항인데요. 화장품 책임판 또는 맞춤의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와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표장의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 또는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명칭, 명상과 식사 기억하시고요. 밑으로 좀 내려가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포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요. 자, 보시면은 이에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제조 과정 중에 제거되어서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는 성분들은 당연히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는 양보다 작은 양인 성분 같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규정이 나와있죠. 그리고 여기서 타르색소, 금박, 샴푸, 린스에 들은 인산염의 종류, 가열산,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그 효능과 효과에 나타내는 원료, 그리고 식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 원료 같은 경우에는 내용량이 10m 초과 또는 50m 이하 또는 중량이 10g 이하인 제품의 포장에는 이 성분을 제외하고는 다 뭐해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아래 있는 성분들은 당연히 꼭 표기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2019년 12월 30일에 이제 화장품 함유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 지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표시에서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나 착향제 구성 성분 중에서 식약처장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향료로만 표시할 수 없고 추가로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라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표시 대상 성분은 전한 25개의 성분 중에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초과하거나 또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준들 0.01%, 그 다음에 0.001%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량에 따른 표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향료를 적고 이제 보통은 저희가 전성분을 표시할 때 배합비가 많은 것부터 표시를 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향료에서
그냥 향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료 중에서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리모넨이나 니나룰은 따로 표시를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아래 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로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라는 표기는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규정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고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착항제는 향료만 표시할 수 없죠. 자, 제조 과정 중 착항제는 향료로만 표시할 수 있죠. 대신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그 원료를 같이 표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조 과정 중에 제거되어서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도 표기해서 할 필요는 없죠. 남아있지 않은 성분은 표기할 필요가 없다. 착항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알려진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함께 기재해야 된다. 맞죠? 자,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있는 성분도 표시해야 합니까? 아니죠. 표시하지 않아도 돼. 적은 양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색조 화장품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슬러시 이게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번 문제는 3. 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배합 금지 원료. 이것 또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물질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화장품 성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이게 만약에 생기시게 되면은 페닐 파라벤이라고 하는 성분은 배합 금지 원료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 위에도 사용할 수 없는 배합 금지 원료에 대해서는 화장품 법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규칙,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서는 특히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이 있었죠. 여기 별표 내역에 보시면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36페이지 정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료를 다 외우시긴 힘드시겠죠. 그래서 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분해서 아신다면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배합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페닐파라벤, 살리실릭 애시드 이런 것들은 사용 한도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중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여기서도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어디 나와 있었나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내용들이 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들 별표 2, 특히 이제 보존제 성분들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0.1%, 0.5%.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대해서 0.0015%,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입니다.
그리고 벤질 알코올 1.0%고요. 벤질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1회 때 사이산담 말고 주관식 문제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다만 도발 염색용 제품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까지 사용 한도를 준다라는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서 특히 또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 내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예, 이것 또한 모든 것을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익숙한 것들 있잖아요. 징크피르치온이라는 이런 것들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프로테지까지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뭐다? 네, 벤질 알코올 몇 프로? 네, 1.0%. 자, 28번 화장 비누의 내용량 기준에 대한 규정. 네. 자, 옳은 것은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실제로 저희 이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파트 자체가 총 4가지 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모든 내용들이 화장품법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서 계속 문제를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 꼭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 또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대한 규정 중에서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그 중에서도 여기 5번 내용에 나와 있네요. 내용량의 기준은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서 97%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화장 비누의 경우에는 건조 중량을 내용량으로 한다라는 부분 표기되어 있죠. 자, 1호 제3 3개를 실험할 때 그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에는 6개를 더 취하여서 총 9개의 평균 내용이 1호의 기준치 이상 97%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보셨죠? 자, 여기 화장품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은 꼭 기억하셔서 완벽하게 외워주시면은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해서 몇 프로 이상? 네, 97% 이상. 다만 화장 비누의 경우에는 건조 중량을 내용량으로 한다. 기준치를 벗어나면은 6개 더 취해서 9개의 평균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3번.